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제가 배우로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무대 뒤편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사람 사이에 가장 어려운 것이 만남이 아니라 바로 헤어짐이더군요. 우리는 보통 어릴 때부터 나갈 때는 인사를 잘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예의이고 도리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나이가 되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우리 조상님들이 남기신 가르침 중에는 참으로 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별 인사 없이 떠나야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지요. 나가오 하고 인사를 남기는 순간 그곳에 무거운 기운이 내 옷자락을 붙잡고 내게 올 복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50세는 이제 내 몸의 기운을 아끼고 내 운의 흐름을 정돈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야 어디든 부딪히고 어디든 머물러도 금방 회복된다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머물렀던 자리의 에너지가 내 남은 생의 평온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기치라는 것은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발을 들이면은 그곳의 공기가 나를 감싸듯 그 장소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가 우리 영혼에 스며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갉아먹는 곳이거나 나의 운을 뺏어가는 곳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안개처럼 소리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의 나쁜 기운이 내 뒤를 쫓아오지 못하는 법이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인사를 안 하느냐, 무례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무례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는 생존의 기술이자 내게 머물러야 할 복을 지키는 수성서울원의 지혜입니다.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장소와 나 사이에 마지막 연결고리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끊어내야 할 인연인데 굳이 마침표를 찍으려다가 오히려 미련이라는 잉크가 번져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살아보니 우리네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연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장면이 끝났을 때 조용히 막 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막이 내린 뒤에도 자꾸만 나를 다시 무대로 불러내려 합니다. 나의 에너지를 쓰고 나의 운을 갉아먹으려고 말입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곳에서 우리가 인사 없이 떠나야 하는지, 어떤 장소가 우리의 로우를 빼앗아가는지 궁금하시지요? 이제부터 제가 살아오며 겪은 이야기들과 선대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귀한 지혜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운명의 흐름을 타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가벼워지고 50세 이후의 삶에 복이 가득 차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차 한잔 마시면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인생의 진짜 공부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떠나는 그 자리의 공기 속에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소리 없이 발길을 돌려야 할 곳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흔히 우리는 모임이나 직장 혹은 친목회 같은 곳에서 이런 기운을 마주하곤 하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말입니다. 여러분, 50세쯤 되면은 사람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반기는구나, 아니면 나를 앞에 두고 뒤에서 딴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그저 공기만으로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정치 많고 미련이 많아서 그런 자리에 가서도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를 씁니다. 나올 때도 일일이 악수하고 다음에 또 보자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오지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는 보이지 않는 화살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순간 그 화살은 내 등 뒤로 날아와 꽂힙니다. 나 이제 가오라고 알리는 것은 내가 지금 방호벽을 풀었으니 마음껏 쏘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과 나쁜 입담은 내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내 운의 뒷덜미를 낚아챕니다. 옛 어른들은 재수 없는 곳에 가면은 신발에 묻은 흙도 털고 와야 한다고 하셨지요. 하물며 나를 미워하고 헐뜯는 자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내가 인사를 남기는 것조차 그들에게 나를 공격할 실미를 주는 꼴이 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생체 에너지가 젊을 때처럼 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탁한 기운을 접하면 금방 몸이 무겁고 마음이 우울해지기 쉽죠. 그런 자리에서 나오실 때는 그저 화장실에 가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지십시오. 누군가 나중에 왜 말도 없이 갔느냐고 물으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실례했네 하고 짧게 답하면 그만입니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의 유종의 미를 강조합니다만 독이든 술잔을 끝까지 마시는 것을 유종의 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자리, 나의 보품을 시게 하는 자리는 그저 조용히 발을 빼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것이 내 운을 지키고 내 영혼의 평온을 유지하는 가장 영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의 삶은 나를 지키는 전쟁과 같습니다. 내 귀한 에너지를 왜 나를 아끼지 않는 곳에 낭비하십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는 남들의 시선에 갇히지 마세요. 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내 운을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조용히 사라짐으로써 그들과의 인연줄을 완전히 끊어낼 때 비로소 막혀있던 운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뒷모습을 욕할까 두려우신가요? 걱정 마십시오. 어차피 그들은 당신이 인사를 하고 나와도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 당신의 이름을 올릴 기회조차 주지 말고 그저 바람처럼 사라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기와 복을 온전히 보존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슬그머니 말없이 자리를 떠나야 할 두 번째 곳은 바로 절제를 잃고 방탕함으로 치닫는 유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참 흥이 많지요. 기분 좋으면 한 잔, 슬프면 또 한 잔,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온 세월이 참 깁니다. 특히 50대쯤 되면은 삶의 무게가 무거우니 그 시름을 술기운이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잊어버려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파장바위 가까운 잔치에는 귀신이 모인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다 못해 흐트러지는 순간 그곳의 에너지는 즐거움에서 살기사치나 허기시로 변합니다. 술잔이 넘치고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며 이성이 마비돼가는 그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한 잔 더 하자는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장소에 가장 밑바닥에 깔린 탁한 기운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됩니다. 50세 이후에 로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맑은 정신에서 옵니다. 정신이 맑아야 복이 들어올 입구가 보이고 나를 돕는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취기에 젖어 혹은 분위기에 취해 그곳의 사람들과 구구절절 작별 인사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흐트러진 기운이 내 몸으로 옮겨 붙습니다. 이 최씨 벌써 가나? 정없게 이런 말들에 휘둘려 다시 앉는 순간 여러분의 운세는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 진짜 멋진 어른은 떠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술자리가 최고조에 이르기 직전 혹은 사람들의 대화가 비난이나 한탄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운을 지킬 골든타임입니다. 인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사를 하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 먼저 가네라는 말 한마디가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그냥 조용히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자리를 비우십시오. 겉으로는 무례해 보일지 모르나 이것은 여러분의 생깃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편입니다. 다음날 아침 모두가 숙취와 후회로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여러분은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새벽의 고요한 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리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의리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여러분의 운을 갉아먹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50대 이후의 의리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지켜야 합니다. 내 몸을 아끼고 내 정신을 보호하며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아에 대한 의리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 사람 참 야박해졌어. 사람이 변했어. 허허. 그렇게 말하게 두십시오.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장단에 춤추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니까요. 영혼이 빠져나간 화려한 껍데기뿐인 자리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조용히 자리를 뜨는 그 순간 여러분의 품격은 한 단계 올라가고 달아나려던 로운 다시 여러분의 주머니 속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흥이 과에 독이 되는 자리에서는 인사가 아니라 증발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빛나게 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곳, 그리고 소리 없이 떠나야 할 세 번째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참으로 마음이 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나친 슬픔과 원망 혹은 병마의 기운이 깊게 뿌리내린 비탄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여기고 상가상자나 병실을 찾아가 밤을 새우며 위로하는 것을 도리라 여겨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50세가 넘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이제 예전처럼 단단한 강철이 아닙니다. 슬픔도 하나의 강력한 에너지이고 병의 기운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파동입니다. 특히 상을 당한 곳이나 큰 사고가 난 곳 혹은 깊은 원망이 서린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그곳에 가득 찬 음기인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기에 빈틈을 파고듭니다. 어른들이 흔히 상갓집 다녀와서 몸살 났다거나 재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기운이 약해진 상태에서 타인의 거대한 슬픔이나 죽음의 그림자와 너무 깊게 접촉하면 내 운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뒤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나올 때는 특히 인사를 아껴야 합니다. 사별의 아픔이 있는 곳에서 나 먼저 가네 힘내게라고 말하며 상대의 손을 꼭 잡고 오래 머무는 것이 예의 같지만은 사실 그 순간 상대의 깊은 수렁 같은 슬픔이 내게로 옮겨 붙기 쉽습니다. 인사는 짧게 마음은 깊게 전달하되 떠날 때는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나오십시오. 나간다는 작별의 말은 그곳의 무거운 기운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지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갓집에 다녀오면 집 앞에 소금을 뿌리거나 사람이 많은 시장통을 한 바퀴 돌아오거나 혹은 불을 피워 그 위를 지나가며 부정을 털어내곤 하셨지요. 이것이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내 몸에 묻어온 타인의 어두운 에너지를 털어내고 내 본래의 맑은 기운을 회복하려는 간절한 처방이었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건강만큼 큰 눈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슬픔에 너무 깊이 빠져 내 기운을 다 소진해버리면 정작 내 가족과 내 삶을 지킬 힘이 없어집니다. 동정심과 자비심은 갖되 그들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로서 건재해야만 나중에라도 그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법이지요. 혹시 그런 곳을 다녀와서 마음이 무겁고 몸이 으슬으슬하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나쁜 기운이 씻겨 내려간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밝은 태양 아래서 산책하며 내 안의 생기를 다시 일깨우십시오.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50세 이후에는 에너지의 방어벽을 높여야 합니다. 슬픈 자리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오는 것은 무정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지혜입니다. 내가 밝아야 세상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비탄의 늪에 함께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여러분은 언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단단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작별 인사를 생략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곳의 어둠이 당신의 밝은 앞날을 붙잡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과 행운을 지키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도 마지막 막을 내릴 때가 되었군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시기의 자리, 방탕의 자리, 그리고 비탄의 자리. 왜 이 세 곳에서 작별 인사조차 없이 떠나라고 했는지 많은 사람이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사실 어떻게 잘 헤어지느냐의 연속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50세라는 나이는 내 인생의 창고에 무언가를 더 채워넣는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낡고 상한 것들을 밖으로 내다버리고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 평온이라는 햇살을 들여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미학을 흔히 여백의 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양화 한 폭을 봐도 꽉 채워진 그림보다 비어있는 공간이 우리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그 여백을 관리하는 싸움입니다. 나쁜 기운이 머물지 못하게 하고 구구절절한 변명과 인사를 덜어내어 내 삶을 담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누군가는 당신의 이런 변화를 보고 사람이 변했다, 인정머리가 없어졌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의 입놀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이 다해 고통받을 때 그들이 대신 아파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복을 지킬 수 있고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연기를 하며 배운 것은 박수 칠 때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명이 꺼지기 전에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인사를 나누며 미련을 두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나는 나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속으로 삼키며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불편한 자리라면, 나를 갉아먹는 관계라면 그저 바람처럼 사라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 빈자리에 진짜 루프이 찾아옵니다. 맑은 기운의 친구가 찾아오고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문을 두드리며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50세는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가장 붉고 아름다운 노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노을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덮으려면 구름 뒤의 어둠을 과감히 뚫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남은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저도 인사를 아껴야겠군요. 허허허. 구구절절한 맺은말 대신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와 건승이 가득하기를 마음속 깊이 빌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이 행복해지셔도 됩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당신의 뒷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마음 평온히 지내십시오.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